혹시 점심에 밥 든든하게 먹고 나서 오후 한 2, 3시쯤 되면 갑자기 나른하고 잠이 막 쏟아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아, 있죠. 식곤증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식곤증이겠거니 하고 넘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은 그게 어쩌면 그냥 피곤한 게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이 하얀 쌀밥이 우리 몸의 혈당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의 열쇠가 뜻밖에도 우리가 한 40년 전에 외면했던 어떤 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담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기존의 맛 중심 쌀 정책에서 벗어나서 건강과 식량 주권을 중심으로 판을 완전히 바꾸자는 대담한 정책 제안서인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 먹지 않는 인디카 품종 쌀과 저항 전분이라는 좀 생소한 개념을 통해서 수입 밀가루를 대체하고 국민 건강까지 혁신하자는 건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문제의 핵심부터 짚어보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 찰기 있고 윤기 흐르는 흰쌀밥, 즉 자포니카 품종이 왜 문제가 된다는 걸까요? 맛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맛있다는 점이 문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자포니카 쌀은 아밀로펙틴이라는 성분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바로 밥을 쫀득하고 또 차갑게 식어도 맛있게 만드는 비결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이 아밀로펙틴인 구조가 매우 헐거워서 우리 몸의 소화 요소가 아주 쉽게 분해할 수 있어요. 소화가 잘 된다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어릴 때부터 소화 잘 되는 음식이 좋은 거라고 배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소화가 너무 빠르다는 건 쌀의 전분이 아주 빠른 속도로 포도당으로 전환돼서 혈액 속으로 흡수된다는 의미거든요. 결과적으로 식사 후에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게 되죠. 아, 그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가 우리가 점심 먹고 나서 느끼는 그 극심한 피로감, 식곤증의 주범 중 하나고요. 이 제안서는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는 것이 현대인의 당뇨, 비만 같은 대사성 질환 급증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고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매일 먹는 주식이 우리 몸에 꾸준히 혈당 충격을 주고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위험한 롤러코스터를 멈출 대안은 뭔가요? 네. 자료에서는 인디카 쌀을 계속 언급하는데, 이건 우리가 보통 동남아 식당에서 보는 그 길쭉하고 푸석푸석한 쌀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쌀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90%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바로 그 인디카 쌀이요. 90%나요? 네. 인디카 쌀의 가장 큰 특징은 자포니카와 정반대예요. 찰기를 내는 아밀로펙틴 대신 아밀로스라는 성분 함량이 훨씬 높죠. 아밀로스요? 네. 이 아밀로스는 아주 촘촘하고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소화 요소가 쉽게 분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화 흡수 속도가 느리고 혈당도 천천히 오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 고아밀로스 쌀을 조리한 뒤에 식히게 되면 이 촘촘했던 아밀로스 분자들이 서로 엉겨 붙으면서 훨씬 더 단단한 구조로 변해요. 이걸 노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전분을 바로 저항 전분이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저항 전분이라니.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 않은데요? 소화에 저항하는 전분이라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분인데 소화가 안 된다니? 그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된다는 거고? 그럼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건가요? 무슨 의미가 있죠? 아주 정확한 질문입니다. 네, 이름 그대로 소장에서 소화 효소의 공격을 이겨내고 흡수되지 않은 채 대장까지 무사히 여행을 떠납니다. 대장까지요? 네,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여기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대장에 도착한 저항 전분은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장내 미생물들의 최고급 뷔페가 되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사는 미생물들을 먹여 살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속에 수조말이나 되는 작은 일꾼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와, 이 저항 전분을 먹고 힘이 난 유익균들은 번성하면서 단쇄지방산 같은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 몸의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도와줘서 혈당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와,
결국 소화되지 않는 탄수화물이 식이섬유처럼 작용해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셈입니다. 이건 정말 생각이 전환이네요. 우리가 외면했던 그 푸석한 밥에 이런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그런데 이런 식감에 대한 저항, 우리나라에선 처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 자료에서 언급하는 통일벼 이야기가 딱 그 사례인 것 같아요. 네, 이 제안서가 아주 중요한 역사적 맥락으로 짚어주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도 인디카 계열의 쌀을 전국적으로 먹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 그랬었죠. 1970년대 식량난을 해결했던 기적의 쌀, 통일벼가 바로 인디카의 피를 이어받은 고아밀로스 고수학 품종이었거든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한테 들어보면 통일벼는 밥을 푸면 밥알이 막 날아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네, 찰기가 전혀 없어서 도시락 반찬으로 김치라도 싸가면 밥이 김치 국물을 다 흡수해버려서 질척해졌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바로 그겁니다. 생산성은 엄청났지만 오직 자푸니카보다 밥맛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네. 그런데 이 제안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을 제시합니다. 어떤 건가요? 통일벼가 사라지고 우리 식탁이 100% 찰기 있는 자포니카 쌀로 채워지기 시작한 시점과 우리나라의 당뇨, 비만 같은 대사성 질환 유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이 기가 막히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와, 정말요? 물론 통일벼가 사라진 것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매일 먹는 주식의 변화가 국민 건강 전체에 이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그렇죠. 역사가 우리에게 보낸 경고장 같은 느낌도 들고요. 맞습니다. 맛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가 건강이라는 더 큰 가치를 어떻게 덮어버렸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이죠. 알겠습니다. 인디카 쌀과 저항 전분이 건강에 좋다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나 맛과 식감이잖아요. 그렇죠. 역사가 증명했듯이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사람들은 외면할 겁니다. 이 푸석한 쌀로 어떻게 쫄깃한 국수나 빵을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이 제안서가 제시하는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합니다. 단순히 쌀을 가루내서 반죽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네. 첫 번째 핵심 기술은 나노화 페이스트 공정입니다. 고아밀로스 인디카 쌀을 물과 함께 나노 단위, 즉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크기로 아주 미세하게 분쇄해서 페이스트, 그러니까 반죽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나노하 페이스트라. 솔직히 말해서 이름만 들으면 그다지 맛있게 들리진 않는데요. 뭔가 공장에서 나온 인공적인 물질 같은 느낌도 들고요. 하하하, 그렇죠. 이게 정말 밀가루의 식감을 대체할 수 있나요? 밀가루의 그 쫄깃함은 글루텐이라는 특별한 단백질 때문이잖아요. 바로 그 의구심이 핵심입니다. 아마 청취자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 기술의 원리는 쌀 입자를 아주 작게 쪼개서 물리적 성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데 있습니다. 아, 성질 자체를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나노 페이스트는 쌀에 없는 글루텐의 역할을 대신해서 밀가루와 비슷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기술로 만든 면은 오히려 밀가루 면보다 더 쉽게 불지 않고 탄력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쌀을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특성을 가진 신소재로 재창조하는 거죠. 쌀을 신소재로 본다? 흥미롭네요. 그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빵이나 파스타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기술은 여기서 멈추지 않거든요. 더 나아가 이 나노화 공정 중에 다른 기능성 원료를 자유자재로 섞을 수 있습니다. 다른 원료요? 예를 들어 단백질이 부족한 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두 단백질을 추가해서 고단백면을 만들 수도 있고요. 피부 미용에 좋은 콜라겐을 넣거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아로니아 같은 지역 특산물을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와, 단순한 밀가루 대체제가 아니라 먹는 것만으로 단백질, 콜라겐, 항산화 물질까지 섭취할 수 있는 완전 기능성 식품이 탄생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혈당 걱정 없는 짜장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파스타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건 단순히 밀가루를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서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기술의 활용 점정은 저항 전분 극대화입니다. 아, 저항 전분을 더. 네, 인디카 쌀이 가진 고아밀로스 특성을 활용한 특수 공법을 통해 저항 전분 함량을 인위적으로 수십 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식품은 더 이상 그냥 음식이 아니죠. 그럼 뭔가요? 먹으면서 혈당을 조절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말 그대로 메디푸드, 즉 의학적 식품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겁니다. 들어볼수록 스케일이 점점 커지네요. 이런 엄청난 기술이 있다면 당장 상용화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아직 이런 제품을 쉽게 만나볼 수 없는 거죠? 분명히 뭔가 다른 장벽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기술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거대한 식품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농부들은 시장성도 불확실한 인디카사를 선뜻 재배하려 하지 않을 거고, 공장들은 기존 자포니카용 설비를 바꾸는데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결국 시장 자체가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죠. 아, 그렇죠. 기술은 있는데 그걸 뒷받침해줄 산업 생태계가 없는 거군요. 마치 최고급 스포츠카 엔진을 만들었는데 그걸 장착할 차체도 달릴 도로도 없는 셈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제안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 제안서는 개인의 선택이나 기업의 노력을 넘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국가가요? 네, 그게 세 가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퍼즐 조각은 바로 농가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가공용 고아밀로스 인디카 쌀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거기서 생산된 쌀은 전량 수매하겠다고 보장해 주는 겁니다. 아, 팔로부터 확실하게 보장해주면 농가 입장에서는 위안 부담 없이 안심하고 새로운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농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은 가공 단계입니다. 가공요? 현재 대부분의 쌀 가공 시설, 즉 도정 공장 RPC는 자포니카 품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인디카 쌀을 가공하고 저항 전분을 강화하는 공정에 맞게 전환하도록 정부가 설비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제안입니다. 생산과 가공의 인프라를 국가가 깔아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생산 기반과 가공 인프라 두 가지가 해결됐네요. 그럼 마지막 가장 중요한 퍼즐, 즉 소비는 어떻게 만들어내나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 나와도 사람들이 사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정확합니다. 마지막은 바로 초기 시장 창출입니다. 기업들이 비싼 수입 밀가루 대신 국산 인디카 쌀 가공품을 사용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인센티브. 그리고 더 확실한 방법으로 전국의 학교나 공공기관 급식에 이런 건강기능성 제품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겁니다. 아, 급식이요? 네, 이렇게 하면 안정적인 초기 수요가 확보되면서 시장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됩니다. 생산, 가공, 소비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가 국가의 설계하에 맞물려 돌아가게 하자는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입니다. 결국 이 모든 제안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장 건강이 곧 국가 경쟁력이다라는 말로 요약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제안서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이 장과 혈당 관리에 있다는 현대의학의 경고와 정확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저항 전분이 풍부한 이 새로운 주식을 단순히 먹거리로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천문학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99%에 달하는 밀가루 수입 의존도를 낮춰 식량 안보까지 확보하는 국가 전략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맛있는 밥이라는 익숙한 가치를 넘어 건강을 위한 주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정책 제안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식곤증의 원인인 자포니카 쌀의 한계에서 시작해서 인디카 쌀과 저항 전분의 놀라운 가능성, 통일벼라는 잊힌 역사의 교훈, 그리고 최첨단 가공 기술을 거쳐 국가적 비전까지 이어지는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자포니카라는 익숙하고 안락한 틀에서 벗어나 전 세계인이 즐기는 인디카 쌀이라는 거대한 자원에 우리만의 독보적인 저항 전분 기술을 입혀 세계 식품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야심찬 포부를 엿볼 수 있었죠. 맞아요. 단순히 쌀 소비를 늘리자는 차원을 넘어 쌀이라는 작물의 가치 자체를 재정의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음식을 단순한 영양 섭취나 즐거움을 넘어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능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겨봅니다. 만약 매일 먹는 주식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 10년, 20년 후에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은 추억과 위안이 담긴 익숙한 맛과 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능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